전환사채 완전 정복 구강. 전환사채 발행은 무조건 악재일까? 좋은 시비와 위험한 시비 구별하기. 8강에서는 전환사채를 누가 사는지 공부했습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투자조합, 일반 법인,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 그리고 중요한 원칙을 배웠습니다. 전환사채 금액만 보지 말고 누가 인수했는지도 확인하자. 오늘은 투자자들이 전환사채 공시를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악재일까요? 주가가 떨어질까요? 회사가 돈이 없다는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자체만으로 무조건 악재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발행했는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회사가 있습니다. A 회사도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B 회사도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두 회사의 전환사채를 똑같이 평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A 회사는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주문이 계속 증가하는데 기존 공장으로는 생산량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산시설을 만들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반면 B 회사는 사업에서 현금이 계속 부족합니다.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거래처에 돈도 지급해야 하고 기존 빚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똑같은 100억 원이지만 돈의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것부터 봐야 합니다. 전환사채 공시에는 회사가 조달한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가 나옵니다. 투자자는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설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등이 있습니다.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시설자금부터 보겠습니다. 회사가 공장을 짓거나 생산 설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고객사의 주문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장의 생산 능력으로는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로 5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공장과 생산 설비를 만듭니다. 몇 년 뒤 생산량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까지 증가한다면 전환사채로 조달한 돈이 기업의 성장을 만드는 자금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성장기업은 현재 가진 현금만으로 큰 투자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장도 지어야 하고 연구개발도 해야 하고 새로운 사업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미래에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현재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렸느냐가 아니라 빌린 돈으로 무엇을 만들었느냐입니다. 이번에는 운영자금을 보겠습니다. 운영자금은 회사가 일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원재료를 사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회사는 매출이 크게 늘면서 원재료 구입이나 재고 확보 등에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금이란 글자만 보고 이 회사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봐야 합니다. 회사가 몇 년 동안 계속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이번에도 운영자금, 다음에도 운영자금, 그 다음에도 운영자금. 그런데 매출은 별로 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좋지 않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투자자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운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외부에서 돈을 가져와서 버티는 것인가?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채무상환자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새로운 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기존의 비싼 부채를 갚는다면 재무구조 관리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돈을 빌려서 예전 빚을 갚고 또 돈을 빌려서 그 빚을 갚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다른 카드에서 돈을 빌리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그 돈을 갚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채무상환 목적의 전환사채가 나오면 단순히 빚을 갚는구나 하고 끝내지 말고 왜 기존 빚을 자체 현금으로 상환하지 못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회사의 지분이나 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역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인수해서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발생하고 매출과 이익이 증가한다면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업과 관련성이 거의 없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과도한 가격을 지불하거나 인수한 회사가 계속 적자를 낸다면 주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또 같은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 그렇다면 좋은 전환사채와 위험한 전환사채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환사채 자체에 좋은 시비, 나쁜 시비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발행 목적을 봅니다. 왜 돈이 필요한가? 성장을 위한 투자입니까? 공장 증설입니까? 연구개발입니까? 운영자금입니까? 기존 빚을 갚기 위한 것입니까?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두 번째, 발행 규모를 봅니다. 회사의 규모와 비교해야 합니다. 시가총액이 매우 큰 회사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규모가 작은 회사가 회사 가치에 비해 엄청나게 큰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환돼 몇 주가 생기는가입니다. 세 번째, 전환가액을 확인합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합니다. 현재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 봅니다. 네 번째, 리픽싱 조건을 확인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전환가액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 봅니다. 왜 중요합니까? 앞에서 계속 배웠습니다.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같은 전환사채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최대로 몇 주까지 생길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환사채가 100억 원이라고 해서 100억 원이라는 숫자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현재 전환가액으로 계산했을 때 몇 주가 생기는지, 리픽싱이 이루어져 전환가액이 더 낮아졌을 때는 몇 주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발행 주식 수 대비 몇 %인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입니다. 전환사채를 전부 전환하면 50만 주가 생깁니다. 기존 주식 대비 약 5% 규모입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는 현재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인데 전부 전환하면 300만 주가 생깁니다. 기존 주식 대비 30% 규모입니다. 같은 전환사채라도 기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8강에서 배웠던 누가 인수했는가를 확인합니다. 단순 재무적 투자자인지, 사업상 관계가 있는 법인인지,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계가 있는지, 과거에도 이 회사의 전환사채에 반복해서 등장했던 투자자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봅니다. 전환사채 한 번만 보면 회사의 습관을 알기 어렵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전환사채를 몇 번 발행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회사는 5년 동안 전환사채를 한 번 발행했습니다. 그 돈으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현금 흐름도 좋아졌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자금 조달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졌는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B 회사는 매년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1차 시비, 2차 시비, 3차 시비, 4차 시비 계속 이어집니다. 그 사이 리픽싱도 반복됩니다. 새로운 주식도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매출은 제자리, 영업이익은 적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전환사채가 나옵니다. 이런 회사라면 투자자는 매우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단순히 회사가 돈을 빌리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뀔 때마다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 희석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많다면
오버행 부담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사채가 한 번 나왔다는 사실보다 전환사채를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구조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좋은 경우와 주의해야 할 경우를 아주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 전환사채 발행, 공장 증설, 생산 능력 증가,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개선. 이런 흐름이라면 전환사채로 조달한 돈이 기업 가치를 키우는 데 사용됐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 전환사채 발행, 운영자금 부족, 다시 전환사채 발행, 기존 채무 상환, 또 전환사채 발행, 리픽싱 반복, 주식수 증가. 그런데 매출 정체, 영업적자 지속, 현금 흐름 악화. 이런 흐름이라면 훨씬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전환사채는 돈을 조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망치와 비슷합니다. 망치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하면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망치 자체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유 종목에서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왔다고 해도 제목만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투자금이 들어왔으니 무조건 호재다 라고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공시를 열고 차근차근 확인합니다. 왜 발행했는가? 얼마를 조달했는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전환가액은 얼마인가? 리픽싱 조건은 어떤가? 최대로 몇 주가 생길 수 있는가? 현재 발행 주식 대비 몇 %인가? 누가 인수했는가? 그리고 과거에도 전환사채를 반복해서 발행했는가? 여기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그 전환사채가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인지, 기존 주주에게 큰 희석 부담을 줄 수 있는지,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신호인지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환사채는 무조건 호재도 아니고 무조건 악재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왜 돈을 조달했고 그 돈으로 기업 가치를 얼마나 키울 수 있는가, 그리고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그 대가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주식이 생길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다음 10강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연결해서 전환사채 공시가 나오면 투자자는 무엇부터 무엇까지 확인해야 하는가, 실제 공시를 처음 펼쳤다고 생각하고 전환사채 분석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 완전 정복 10강. 전환사채 최종 정리. 공시가 나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 지금까지 전환사채를 하나씩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전환사채, 전환가액, 리픽싱, 전환청구, 지분희석, 오버행. 처음 듣는 용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환사채 공시가 나와도 무조건 겁부터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10강에서는 1강부터 9강까지 배운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 공시가 나왔을 때 투자자는 무엇부터 봐야 하는가? 오늘 이것 하나를 완성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기억하겠습니다. 전환사채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전환사채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전환사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악재가 아닙니다. 전환사채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시를 열고 하나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발행했는가? 가장 먼저 볼 것은 전환가액도 아니고 주가도 아닙니다. 회사가 왜 돈을 조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시설 자금인지, 운영 자금인지, 채무 상환 자금인지,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하기 위한 자금인지, 이것부터 봅니다. 예를 들어 공장 증설을 위해 3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회사의 주문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 생산시설이 부족해서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다음 질문을 합니다. 이 300억 원이 실제 매출과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까? 반대로 몇 년 동안 계속 적자인 회사가 운영자금 부족 때문에 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왜 사업에서 필요한 현금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있을까? 같은 전환사채라도 발행 목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얼마를 발행했는가? 100억 원인지, 500억 원인지, 1000억 원인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절대 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기업 규모와 비교해야 합니다. 큰 회사의 100억 원과 작은 회사의 100억 원은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금액을 본 다음에는 반드시 전환되면 몇 주가 생기는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환가액은 얼마인가? 전환가액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주식 한 주를 얼마로 계산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 금액이 100억 원, 전환가액이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전환 가능한 주식은 100만 주입니다. 여기서 기본 공식이 나옵니다. 전환 가능 주식 수는 전환사채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현재 주가와 비교합니다. 전환가액이 10,00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7,000원입니다. 단순 가격 관계만 보면 전환 요인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20,000원이 됐습니다. 전환가액은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전환을 고려할 경제적 요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환가액과 현재 주가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다섯 번째, 리픽싱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전환가액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는지, 조정된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즉 최저 조정가액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전환가액이 10,000원이면 100만 주입니다. 그런데 리픽싱으로 5,000원까지 내려간다고 단순하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100억 원으로 200만 주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똑같은데 주식수가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에게 리픽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최대 몇 주까지 나올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는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전환사채를 전부 주식으로 바꾸면 몇 주가 새로 생길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현재 발행 주식 수와 비교합니다. 현재 발행 주식이 1,000만 주, 전환 가능한 주식이 100만 주라면 기존 발행 주식 대비 10% 규모입니다. 그런데 리픽싱 후 전환 가능 주식이 200만 주로 늘어난다면 기존 발행 주식 대비 20% 규모가 됩니다. 이제 숫자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분 희석 가능성입니다. 일곱 번째, 전환 청구 기간을 확인합니다.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아무리 높아도 아직 전환할 수 없는 기간이라면 당장 주식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따라서 전환 청구 시작일, 전환 청구 종료일, 그리고 실제 전환 가능 시점을 확인합니다. 주가와 전환가액만 보지 말고 시간표까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누가 인수했는가? 8강에서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증권사인지, 펀드인지, 투자조합인지, 일반 법인인지,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오늘의 전환사채 투자자가 전환 후에는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전환사채라면 전환 후 예상 지분율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환사채가 발행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일부는 이미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초보 투자자는 전환됐으니까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전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물량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몇 주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잔여 시비를 추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열 번째, 오버행을 생각합니다. 전환 가능한 주식이 많고 현재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크게 높고 전환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라면 시장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매도되지 않았더라도 잠재적인 대규모 주식 물량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버행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무조건 전환사채가 많으니까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실적이 크게 성장하고 새로운 투자자들의 매수 수요가 강하다면 추가 주식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고 기업 실적도 좋지 않은데 대규모 전환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면 부담이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의 크기와 기업의 성장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제 실제 상황처럼 처음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A 회사가 3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공시를 발견했습니다. 무엇부터 봅니까? 첫 번째, 왜 발행했지? 공장 증설을 위한 시설 자금입니다. 두 번째, 얼마지? 300억 원입니다. 세 번째, 전환가액은 10,000원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300만 주입니다. 네 번째, 현재 주가는 15,00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습니다. 다섯 번째, 리픽싱은 조건에 따라 전환가액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전환 가능한 주식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현재 발행 주식은 몇 주지? 3천만 주라고 해보겠습니다. 현재 전환가액 기준으로 300만 주가 생길 수 있다면 기존 발행 주식 대비 약 10% 규모입니다. 7번째, 언제부터 전환할 수 있지? 전환 청구 기간을 확인합니다. 8번째, 누가 샀지? 인수자를 확인합니다. 9번째, 이미 전환된 물량은 얼마나 되고 아직 얼마나 남았지? 잔여 물량을 확인합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주가에 부담이 될 정도인가?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전환사채 공시의 큰 구조를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확인합니다. 이 회사는 과거에도 전환사채를 반복해서 발행했는가? 한 번의 전환사채보다 몇 년 동안의 자금 조달 역사를 보면 회사의 모습이 더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조달한 돈이 성장에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환사채, 또 전환사채, 다시 전환사채, 리픽싱, 주식수 증가, 또 자금 조달. 그런데 매출은 정체되고 영업적자가 계속되고 현금 흐름도 좋지 않다면 투자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볼 때는 한 장의 공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과거에 왜 발행했고, 전환가액이 어떻게 변했고, 얼마나 전환됐고, 얼마나 남았고, 그 돈을 사용한 결과 회사가 실제로 좋아졌는지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환사채 공시를 볼 때 다음 순서를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왜 발행했는가? 얼마를 발행했는가? 전환가액은 얼마인가? 현재 주가는 얼마인가? 리픽싱 조건은 무엇인가? 최대로 몇 주가 생길 수 있는가? 기존 주식 대비 얼마나 큰 물량인가? 언제부터 전환할 수 있는가? 누가 인수했는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이 물량이 기존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순서대로 보면 복잡해 보였던 전환사채가 조금씩 숫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환사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전환사채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를 보지 않고 시비는 무조건 악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큰 돈이 들어왔으니까 호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투자자는 좋다, 나쁘다 부터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왜?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왜 발행했는가? 왜 이 투자자가 인수했는가? 왜 전환가액이 이렇게 정해졌는가? 왜 리픽싱 조건이 있는가? 왜 회사는 이 돈이 필요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돈이 앞으로 기업의 이익을 키울 수 있는가? 여기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전환사채를 공부하는 진짜 목적은 용어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환사채 완전 정복 1강부터 10강까지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환사채를 발견하면 발행 목적부터 확인하고 전환가액과 리픽싱, 전환 가능 주식수와 희석률, 전환 시점과 인수자, 잔여 물량과 오버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판단하자. 이것으로 전환사채 완전 정복 1강부터 10강까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채권은 다음 시리즈에서 별도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